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요거 돈키호테 야생화에서요. 깽깽이 구매하시고, 이 깽깽이를 굉장히 문의가 많으셨대요. 그러셔서 사장님께서 요 깽깽이를 요 레포트를 주셔서 요 분갈이 영상 좀 올려주세요 하시고 해서 이거 선물로 받아왔어요. 이 깽깽이에요. 요 똑같은 거 그냥 4개 그냥 이렇게 골라왔어요. 이거 뭐 털어도 안 받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저도 가지고 왔답니다. 요거 한번 오늘 털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한번 옮겨 볼게요.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안틸리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요것도 분갈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요거 세 포트 갖고 왔어요. 4,000원짜리예요. 요거 해서 분갈이 영상은 안틸리스는 따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처녀치마라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여기 화면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마이크 줄이 있어가지고요.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죄송해요. 요거 처녀치마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요것도 공부해서, 요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2포기 심어서 지금 노지에 월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꽁꽁 얼어 있더라고요. 화분이. 그래서 좀 녹혀가지고 그거 하고 같이 해서 공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좀 기다려주세요. 요 처녀치마요. 자, 오늘은 요거 깽깽이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깽깽이 풀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색감은요, 요런 색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카메라에 따라서 색상이 요렇게 핑크빛이 좀 돌기도 하고 이 청색이 많이 돌죠. 올라올 때는 요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깽깽이가요, 이 깽깽이 풀이 개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개화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한 3일? 요렇게 밖에 못 봅니다. 1년에 3일 정도 꽃피려고 1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가 너무 짧고 예쁘기 때문에 요게 깽깽이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깽깽이 한번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요렇게 올라와서부터 시작하면 한 일주일 보겠죠. 그쯤에 이렇게 개화가 딱 되면은 한 그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해요. 자, 개화 기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요런 건 이제 노지에서 이렇게 자라는 건데요. 키우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 흙을 이렇게 해고서 영상을 담기가 조금 그래서 요 꽃으로 이렇게 비쳤는데요. 꽃 보시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깽깽이 풀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름이 왜 깽깽이라고 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대요. 유래는요, 깽깽이 씨앗에 붙어 있는 엘라이오솜이라는 그 성분이 물질이 있는데 그게 꽃이 피면은 그 꽃에 붙어 있답니다요. 근데 그게 달콤하대요. 그래서 개미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게 만약에 깽깽이 꽃이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물질이에요. 엘라이오솜이라는 그 물질이 달콤해서 깽깽이 꽃을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집으로 막 끌고 간답니다. 개미들이 깽깽깽깽 하면서 그냥 자기 등치보다도 그 깽깽이 꽃이 크잖아요. 많이 크니까 막 여럿이 이렇게 해서 그걸 깽깽깽깽 하면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깽깽이 풀이다. 이렇게도 유래가 되는 수도 있고요. 이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요. 이 깽깽이 풀에는 약간의 환각성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각 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강아지가 그 깽깽이 그걸 뜯어 먹고서 캥캥캥캥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그거 한다고 해서 깽깽이다 뭐 이렇게 깽깽이 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래가 됐는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개미가 이제 이 깽깽이 풀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엘라이솜이라는 그 달콤한 물질만 그걸 싹 먹고 씨앗 있잖아요. 씨앗은 그 개미집 밖으로 다 이렇게 그 갖다 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그 씨가 모여가지고 그 개미 개미집 들어가는 굴 입구에서 소복하게 이 깽깽이 풀이 나기도 한대요. 이 깽깽이 씨를 발화를 하는데 암발화를 한답니다. 암발화는 뭐죠?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발화를 한다 이런 뜻이죠. 보통 씨앗이 이렇게 그냥 뿌리게 되면 밝은 데에서 이렇게 광발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안 발아, 어두운 곳에서 발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깽깽이 집 그 입구에 이게 깽깽이 그 풀이 소복하게 이렇게 많이 난다고 요렇게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이 깽깽이 풀은요, 우리나라에서 희귀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지금은 뭐 자생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제 이거를 재배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낮은 산지나 숲 가장자리에 이렇게 개울가에서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 양지에 있죠. 배수가 잘 되는데 이런 데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기를 보시면 이제 언덕, 낮은 산지, 숲, 계곡에서 아주 그 나무 그늘 아래 뭐 이런데 그런 데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라는 그 자생지 환경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숲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봄에는 앙상하잖아요. 그럼 햇살이 잘 들어가죠. 그런데 그늘 아래 양지에 잘 자란답니다. 여름에는 나무가 이제 이렇게 무성해지면 그늘이 지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여기 잘 자란다고 해요. 봄 햇살이 잘 들어오는데 3, 4월에 꽃대가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잎보다도 꽃대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데 요 꽃은 참 미인 방명 뭐 요런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개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 작년 재작년에 키우던 거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한약에서는요, 조황년 이렇게 해서 가을에 뿌리, 줄기 이런 거를 캐가지고 그늘에서 말린 거를 조황년이라고 하고요. 뿌리가 황색을 띈다 그래서 황년 또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고요. 구내염, 당뇨병, 소화불량 뭐 이래갖고 뭐 약재로 많이 이렇게 사용했는데 특히 입병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보습이 잘 되고 유기질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에서 잘 된대요. 보습이 잘 되는 거는 뭐죠? 약간 좀 습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유기질의 풍부한 비옥한 토양이니까 그름기, 영양이 많은 흙 이런 데서 잘 자라는데요. 반그늘에서 약간 좀 잘 자란답니다. 요게요. 반그늘에서. 그리고 배수가 잘 되게 심어줘야지 된다고 해요. 요거는 약간 배수가 잘 안 되는 데서는 조금 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화분에 심을 때 있죠. 화분에 심을 때는 뭐 흙에다가 마사토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심는 거를 요렇게 추천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습이 잘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습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습도가 있는 그런 토양에다가 이렇게 심는 게 좋은데요. 습도를 유지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녹소토, 저곡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수도 잘 되지만 건조도 잘하지만 보습력도 있어요. 그런 그 흙들이요.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동양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서양 이런 햇볕이 들어오는 것보다도요. 요 아이는 약간 좀 햇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동양 아파트 그늘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데요. 사실 야생에서 이렇게 키워야지만 잘 자라는데요. 화분에서 이렇게 야생화를 키운다는 거는 그 환경을 굉장히 잘 맞춰줘 가지고 이렇게 키워야지 아마 잘 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양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동양에 하고 한낮 기운 있죠. 한낮에는 약간 좀 직광을 피한 곳. 그럼 직광을 피해서 키우는 게 좋대요. 한낮에 직광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아이가 생육이 약간 좀 저조할 수가 있대요. 생육이 잘 안 될 수가 있답니다. 노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위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반그늘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서 여기 자라는 게 좋겠죠. 여름에 햇볕에 이렇게 놔두면 얘가 굉장히 힘들어 한답니다. 더위에 약하대요. 건조하거나 강한 햇볕을 보면 잎이 마를 수가 있답니다. 여름에. 그래서 요거를 딱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작년 여름에 이게 지상부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한 해 키우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답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은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3년인가 4년 전에 제가 4만 원짜리를 이렇게 한 포트 사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디서 키웠냐면요. 여기 그 해에는 키울 줄을 몰라서 여기서 그늘에서 키웠어요. 여기서. 잘 키웠죠. 요거 레몬나무 있는데 저기에서 여름에서 저기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잘 키웠어요. 그죠? 레몬나무 있는데 여기다. 요 그늘이에요. 여름에도 1시간밖에 안 들어와요. 해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월동을요, 제가 하우스에서 시켰어요. 좀 불안해서 거금이라 4만 원짜리를 사갖고 왔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제가. 그래갖고 하우스를 그렇게 키우다가 그 이듬해에 꽃을 좀 봤어요. 많이는 못 보고 한 5송이 정도 봤어요. 5송이 정도 보다가 그 해 여름에 제가 깽깽이를 요런 포트를요, 한 2포트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화분에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요 가지고 온 거를 2개를 또 옮겼답니다. 옮기고 나서 어디서 키우냐면 약간 좀 해가 들어오는 저 노지 마당에다 요걸 놔줬는데 그 해 여름에 지상보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다 녹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이게 어떻게 됐지 해서 올해 말고요. 작년 가을에 아마 기억나실 분들은 나실 게요. 그 화분을 월동이 된다 그래서 마당에 노지에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놓은 채로, 근데 가을에 잎이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온 상태로 월동을 시킨다고 제가 월동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봄에 싹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거죠. 근데 죽은 게 여름에 죽었는지 겨울에 월동을 안 돼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깽깽이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이유는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제 이해 가시나요? 하우스님 깽깽이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저 밖에 노지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지에서 봄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여름에 장맛비 맞고 막 이렇게 해서 죽었는지 겨울에 월동이 안 돼서 죽었는지 이건 잘 모르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마에 땡볕에 내가 놔둬가지고 얘가 다 물러서 죽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늘에 있었으면 잘 자랐겠죠. 한 해 그늘에서 제가 잘 키웠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실게요. 요거 부분을요. 매작과라고도 되어 있고요. 번식은 포기 나누기 씨앗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흰색도 있고 뭐 자주색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요. 씨앗은 여름 고온 있잖아요. 5, 6월 달에 이게 중요합니다요. 여름에 5, 6월 달에 씨가 생긴대요. 이게 씨가 생기면은 그거를 받아갖고 바로 직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화분에다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요. 뭐 묻을 필요도 없답니다. 위에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온을 겪어야 되고 저온을 겪어야 돼서 이중에 휴면을 취해야지 발화가 된답니다. 어렵죠.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5, 6월 달에 직파를 하고 나면은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 거 고온을 한번 겪어야 되고요. 겨울에 굉장히 추위를 겪어야지 봄에 발화가 된대요. 안 발화가 되는데 이중 휴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봄에 뿌리면은 이게 발화가 안 된대요. 여름에 고온도 겪어야 되고 겨울에 추위도 겪어야지 발화가 된답니다. 이중 휴면을 겪어야지 발화가 된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요. 자, 발화 이제 시키실 때는 그렇게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기는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분갈이 한번 분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옮겨 주려고 해요. 자, 화분은 되도록이면은 넓적하게 이렇게 생긴 화분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밑에 란석을 굉장히 배수 잘 되게 깔았고요. 마사를 드디어 좀 사왔네요. 자, 중립으로 사왔는데 조금 가느네요. 이렇게. 자, 중립을 이렇게 해서 얹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흙을요. 자, 보습력이 조금 좀 있는 흙이라 그래서 처음처럼 야생토를요. 50%에 요거는 뭐냐면은 모래예요. 모래. 요거 저 영주 우암도에 요 모래 요거 있는 거예요. 요거를
20%만 섞었어요. 모래 배수 잘 되고 요렇게 하라고요. 요거는 토동이 흙하고 그 반반 섞어 놓은 거예요. 저 조금 있어서 요렇게 했는데 요거를 프로테지로 보면은요. 처음처럼 흙이 한 70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 20, 토동이 흙이 여기 한 10 들어갔나요? 이렇게 되는데, 이 처음처럼 흙 60, 토동이 흙 20, 영주 우암도의 흙 20, 요렇게 해서 혼합을 해보세요. 요렇게 해서 흙은 전혀 넣지 않고 요렇게 합니다. 예전에 할 때는요, 마사 40, 흙 40, 펄라이트 20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것도 잘 자랐어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여름에 조금 좀 저기 하기 때문에 여기 좋은 흙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고 계피가루 좀 넣었어요. 아이고 향기 좋게 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했답니다. 요게 그 무더기로 나오는 거 있죠. 그 무더기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 활착해서 요게 키우기가 조금 좀 그렇다고 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털어 볼게요. 자, 털면은요. 이렇게 잔뿌리가 지금 보이네요. 이렇게. 거기 영상 찍을 때도 하나를 이렇게 털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년을 묵어서 농장에서 받아왔대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하신 분도 계셨답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좀 찍어 달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갖고 온 거예요. 위에 거는 요게 조금 좀 덜어내야 돼요. 이게 저기가 많이 끼었죠. 아이고, 이것도 딸려 나가는 거 아닐까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거를 무더기로 된 거를 올해는 사고 싶었어요. 사실 덩치로 된 거 있죠. 무더기로 된 거.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입구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털지 마시고 그대로 앉히세요. 이거 몇 년 키워도 괜찮은 흙이에요. 왜 괜찮죠? 상토나 용토나 이런 게 아니고 마사토에서 이렇게 얘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요렇게 된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요렇게 앉히세요. 자, 요런 식으로 조금 위로 올라가게. 요쪽에 결합할 부분이거든요. 요 결합하는 쪽은 요렇게 조금 깎아내셔도 돼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위에 거는 요렇게 이끼가 좀 많잖아요. 요런 거는 좀 버리시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이게 뭐가 있나요? 이러신 분도 계셨대요. 근데 사장님이 이게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하시고 보내셔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털어보시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거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 밑에 뿌리는 없어요. 이거는. 자, 없는데 요런 상태예요. 한번 털어 볼게요. 보면 어때요? 여기 있죠? 밑에. 뿌리 있죠? 이렇게. 뿌리 있죠? 괜찮은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하셔서 여기 약간 자, 여기서 잘 가서 이렇게 털어 볼게요. 여기 가서 요런 거는 살짝 제거해 주세요. 요렇게. 삽목할 때 한 건지 요렇게 있잖아요. 자, 요 정도만 터시면 돼요. 흙만. 요 뿌리 있죠? 요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넣는데 자, 결합과 결합되는 부위는 요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털어 볼게요. 자, 이건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요것도 있죠, 그죠? 요렇게.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약간 좀 용토가 요렇게 들어가 있었네요. 요렇게 하셔서 살짝만 요렇게 긁어내세요. 조금 있네요. 조금 많지도 않고 촉이 올라오고 있죠. 꽃대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한쪽을 요렇게 털었죠. 자, 요렇게 해서 깽깽이는요.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뻐요. 자, 요렇게 해서 자, 하고 또 하나 털어 볼게요. 자, 이것도 뿌리가 있죠.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있잖아요. 안에 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4개 가지고 왔는데 저도 무작위로 가지고 왔어요. 4개다 1개도 이렇게 없잖아요. 저기 1개 유실된 게 없고 다 이렇게 안에 들어있죠. 자, 요런 상태입니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흙 속에 들은 식물이라 요거를 사장님이 보내셨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없는 게 있으시면 사진을 사진 털다 보면 사진이 영상이고 잘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소통하시기 바랄게요. 하는데 그거 없다고 이렇게 한 거를 저기 하실 분도 아니시고 이랬는데 화를 내시지 마시고 막 전화하셔서 뭐가 있어요? 흙만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좋게 이렇게 하시면 사장님들이 다 뭐 교환을 해주시든지 환불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실 겁니다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성질만 막 내시지 마시고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괜찮죠? 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 채우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위에를 약간 하면 보세요. 앉히실 때 위에 약간 좀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깽깽이가 꽃부터 밀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봉긋하게 심어야 예쁩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이 흙을 재활용해도 되나요? 하고 물으신다면요. 이건 버리셔야 돼요. 이거 이끼 이런 거 다 이 식물한테 해로워요. 자, 요렇게 해서 요런 거 다 골라내시고 요거는 사용하셔도 돼요. 소독 좀 하세요. 소독을 어떻게 하나요? 이러시는데 편하실 방법대로 하세요. 약을 뿌리셔도 되고 토양 살충제 이런 거를 좀 뿌리셔도 되고요. 또 팔팔 끓는 물을 이렇게 부어서 하셔도 되고 균킬, 충킬 있죠? 그런 거를 뿌리셔도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죠. 그죠? 그런 걸 뿌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요게 또 요렇게 있다 보면 이게 쓸려 내려가요. 물 주면. 자, 그래서 저도 요걸 사왔답니다. 자, 이렇게 사온 거를 살짝 너무 많이 말고 아이고 막 젖은 거를 막 이렇게 사와가지고요. 이 물이 막 줄줄 해서 얼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얹지는 마세요. 왜냐면 싹이 터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저기가 깽깽이가 올라와야 되니까 쬐끔만 해주세요. 쬐끔만. 너무 또 이렇게 많이 해주면 올라오기 힘듭니다요. 자,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안에 녹소토가 이렇게 군데군데 잘 보이고 울어보면은 아이고 다 쏟아지네요. 또 다시 빼서 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얹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물 줄 때 잘 주세요. 이렇게 또 다져지지 않은 요런 상태인데 물 듬뿍 주세요. 물 듬뿍 주시고 또 뭐 미름 몰약 매네들 요런 것도 한 번씩 뿌려 주시는 게 효과는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흙을 안 건드렸잖아요. 바로 햇볕에 두셔도 돼요. 요게 좀 꽃대 바로 밀고 올라올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분에 요렇게 옮겼습니다. 키우시는 거는 요렇게 해서 키우시는데 꼭 여름에 그늘에 두세요. 꽃 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쭉 그늘에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비 맞히시지 마시고 제가 장맛비 맞춰서 실패한 것 같아요. 아유, 예전에 4만 원씩 주고 사왔답니다. 요만큼 몇 촉 되는 거. 자, 요것도 이제 4촉입니다. 기대를 해보고 요걸 키워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